네, 지금 전문가분들과 말씀을 나누긴 했습니다만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안철수 대표의 최측근이죠. 박선숙 의원이 지금 이 시각 현재에도 계속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그야말로 자막대로 지금 리베이트 의혹 사건 때문에 휘청휘청대고 있습니다. 오늘 다양한 또 정치권 소식을 한화갑 한반도 평화재단 총재 모시고 말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재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한화갑의 돌직구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예, 예. 예, 한화갑 총재님 모시고요. 또 다양한 이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박선숙 전 사무총장이 등장해 있는데요. 안철수 대표의 최측근 소환, 국민의당 휘청인데 네, 총재님, 지금 국민의당이 창당 이후에 최대 위기를 맞은 것 같은데 그동안 이 대처 방식도 좀 미온적이다라는 비판도 있었고요. 결국 박선숙 의원이 검찰청사에 지금 모습을 드러내면서 조사까지 받게 이르렀는데 국민의당 이것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 문제는요. 총재님 보시기에. 예. 우선 제가요, 예. 이런 정치 현상이 나타난 배경을 말하고 싶어요. 아, 네. 이번 국회의원 총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은요, 네. 일종의 선거혁명이라 할 정도로 말이죠. 이 제3당의 출연을 밀어주었고, 그리고 이 집권 여당을 제2당으로 떨어뜨렸고, 네. 크게 지지받으리라고 생각 못했던 제1야당을 제1당으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것은 이 국민들이 말이죠. 네. 국회 중심으로 말하면 19대 이전의 그런 정치 행태, 또 그런 지도자적 사고방식, 그걸 버리고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서의 새로운 네. 정치 지향을 이 정치인들한테 지금 국민들이 요청한 겁니다. 예. 그런데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은 여당이고 야당이고 전부가 똑같이 4일 이번 20대 국회의원 총선 전의 네. 그러한 사고방식에서 한 발짝도 발전이 없어요. 아. 그 사람들이 당선이 됐고 네. 그 사람들이 정치 지도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원하는 이런 변화의 물결을 담아서 소화를 못 시키고 있는 거예요. 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태가요. 예. 비단 국민의당뿐만 아니라 제1야당이라든지 또는 이 집권당에서까지 이런 실망을 주는 사건들이 일어나 있지 않아요? 예, 예. 그런데 되게 국민의당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로 원망스러워요. 원망스러우세요? 예, 제가요. 예. 제3당의 출연을 얼마나 역설했습니까? 예. 아, 그랬던 심지어 기억이 이 납니다. 예, 맞습니다. 전라도 유권자들이 변해가지고 전라도 당이라도 만들어내라. 네. 그렇게 해서 교섭단체를 만들면은 우리 맞습니다. 정치의 새로운 바람을 만들 수 있다. 이 자리에서도 여러 번 예,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제 주장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 전라도 유권자들이 제3당을 만들어 줬습니다. 예. 그런데 그 제3당 이후 지금까지 정치를 이끌어온 안철수 대표 이하 모든 이 당원들은 아직도 19대 국회의 고정 정치 관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예, 예. 그리고 이것은 뭐 때문에 일어났느냐? 돈 때문에 일어났고 국민의당에서 자초한 겁니다. 네. 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돈을 요청하는 것이 잘못돼 가지고 시정을 요구하고 그리고 불법 자금을 요청했다고 해서 고발해서 일어난 일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얼마나 말이죠. 선거법도 제대로 숙지를 못했으면은 예. 문제가 될 이런 돈 출처를 보고를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네, 네. 예. 너무 그 다음에 예. 이 사건이 터지고도 말이죠. 국민의당에서는 옛날 19대 국회 그런 사고방식으로 대처를 했어요. 20대 국회는 달라지라고 국민이 명령을 했는데도 네. 그걸 무시하고 과거의 간섭으로 그것을 생각하고 요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이 달라진 것이 나오니까 정말로 이게 우리가 실망스럽고 우스운 것은 국민의당에서 이 사건을 다루기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했잖아요. 진상조사단 예, 이상돈 거기서 단장. 뭐라고 했습니까? 예. 꼭 그런 워딩은 아니지만은 만약 이런 이 문제 가지고 검찰에서 소환을 한다면은 그건 웃음거리라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맞습니다. 이상돈 단장이 예, 그렇게 그랬잖아요. 얘기했어요. 예. 그것이 이 조사한다는 자세고 국민의당의 실력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내가 한 가지 원망스러운 것은 예. 안철수 대표가 1000억대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예. 예, 그런데 돈 1억, 2억 가지고 말이죠. 가짜 계약서를 만들고 말이죠. 기재도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당하고 이 정도의 그러한 자금 운용에 대한 말이죠. 네. 이 인색한 것 가지고 어떻게 정치를 끌어갑니까? 정치는 돈을 쓰는 직업이고 그리고 지도자가 제일 많이 써야 돼요. 예. 단 합법적으로. 예. 예. 근데 내가 내 돈 가지고 밥 사주는 것은 그게 뭐 문제가 됩니까? 그럼요. 예. 예. 당 대표가 말이죠. 그런데
안철수 대표가 이것 때문에 말이죠. 지금 자기 대권에도 지장이 있게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치명타를 예, 입을 수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당에서 먼저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이실직고를 해야 돼요. 이실직고를 비례공천 과정부터 이건 안철수 대표가 몰랐던 사안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말입니다. 이 사무총장이 회계 책임자라 하더라도 당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자금 관계를 보고할 때는 말이죠. 네. 당 대표가 최종 사인해야 그걸 그대로 보고합니다. 그러면 지금 뭐 이를테면 박선순 사무총장은 당연히 당연히 책임자죠. 당연히 책임자. 책임자죠. 그리고 이 당 대표나 이 사무총장이 사무부총장이 지 맘대로 했다. 이렇게 국민들이 그 고지 듣겠습니까? 안 믿죠. 안 믿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국민들이 판단할 때 정말로 제사를 도려내는구나. 네. 알겠습니다. 정말로 대의는 멸친이구나. 이걸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예. 당헌 당규에 의해서 적당히 하지 말고 말이죠. 네. 아주 혹독하게 말이죠. 출당까지도 각오하고 말입니다. 이 문제 처리해야 됩니다. 출당까지도 각오하고 이 문제 처리해야 된다. 국민의당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자기네들이 자초한 거 아닙니까? 그럼 예. 총재님 짧게요. 보고 잘못해가지고. 리베이트 의혹 사건 관련해서 안철수 대표한테 짧고 강렬하게 총재님께서 한마디로 딱 요약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안철수 대표한테 건네주고 싶어요? 아니요. 여기서는요. 예. 비례대표 5번인가요? 7번? 7번. 7번 공천 과정까지 네. 아주 세세히 국민들한테 밝히고 네. 이번 사건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 당에서 할 수 있는 국민의 지지를 그대로 이끌어가기 위한 결단을 내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무총장이나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요. 네. 이 출당까지도 각오하고 네. 이 문제 처리해야 된다. 저는 그리 봅니다. 알겠습니다. 출당까지도 각오하고 이 문제 처리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더불어민주당의 서영교 의원 얘기입니다. 갑질, 오관왕, 서영교. 당은 지금 뒷북 대응에 나섰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우상호 원내대표가 일단 서영교 의원 이 갑질 논란에 대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먼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판례로 정착된 것, 그다음에 언론의 지탄을 받았던 사례들을 잘 정리해서 의원실에 제대로 통보해 줌으로써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이렇게 방지하는 대책을 만들겠습니다. 특히 보좌진 채용의 기준, 후원금 모금에 있어서 늘 범할 수 있는 낡은 관행, 이것들에 대해서는 잘 정리를 해서 의원실에 잘 알려드림으로써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원내 차원의 대책을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상호 원내대표가 뭐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만 좀 뒤늦은 대책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총재님, 아니요. 예. 큰 대책이 될 수 없어요. 예. 예, 저는 개인적으로 우상호 원내대표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좌우간 관철을 하도록 노력하라는 제가 과거에 당에 있을 때 네. 그런 충고도 하고 그랬는데 우상호 원내대표가 지금 저걸로서 이 문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 건 그건 잘못이요. 이것은요. 예. 국회의원이면 응당 다 알아서 해야 될 일이에요. 당에서 이런 것까지 말입니다. 일일이 다 알려줘야 돼. 일일이 알려줘야 됩니까? 예. 안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네. 나는 참 서영교 의원 내가 좋게 봤던 사람인데 예. 정말 실망스러운 게 이거 돈을 싸다 주면서 이렇게 하라게도 이거 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예. 왜 이런 짓을 했냐 이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 논문 표절 논문 표절 의혹도 있죠. 이것은 거의 관례처럼 돼 있어요. 지금이 와서 문제가 된 것이지. 이것도 뭡니까 장관들 말이죠. 네. 이 국회에서 청문회 할 때 그 문제가 됐지. 그 전에는 별로 문제도 안 됐어요. 네. 근데 국회의원은 사실 국회 활동, 원내 활동하는 거 전부가 표절입니다. 왜 그러냐면 보좌관들이 잘 어디 정보 수집해서 써주면 그대로가 있잖아요. 예. 전부 표절이에요. 네. 예. 그래도 이건 이 보좌관이 만든 거라 생각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있을 수 있지만 그 국회의원 발언이지. 예. 그래 이런 것은 넘어간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 책의 무게를 더 해주는 것은 책을 썼을 때 제자의 글도 인용했다고 쓰면은 그 교수가 오히려 정직하고 돋보이지. 예. 제자가 손해본 거 없거든요. 네, 총재님 보시기에도 서영교 의원. 그래서 서영교 의원도요. 예. 이건 각오를 해야 돼요. 아마 어떤 경우든 이 국회에서 제명도 안 될 것이고 아무리 제명한다 하더라도 거기까지 갈 수는 없는 것이고. 네. 왜냐하면 그런 것이 불법은 아니에요. 도의적으로 문제가 됐지. 네. 안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당에서도요. 이게 이 제명까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제명을 각오하고서라도 앞으로 이런 일을 못하게 그런 이 강단 있는 결정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서영교 예. 의원은 뭐 국회의원직은 유지가 되지만 적어도 정치인으로서의
이제 이런 것을 범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네. 그런 이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희생을 감수해야 될 겁니다. 근데 총재님 보시기에 총재님도 국회의원 뭐 오래 하셨고요. 그동안 정치권에 예. 수십 년간 몸담으신 분으로서 서영교 의원은 좀 도가 지나치다라고 보세요? 좀 이게요, 예. 이게 그런 사람들 국회의원 중에 있습니다. 심지어 보좌관도 월급을 띄어서 말입니다. 정치자금 내라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예. 예, 있고 자기 처남이나 누구를 뭐 보좌관 시키고 이런 거 예가 많아요. 네. 예. 제가 많아 있는데 음. 과거에는 아무도 그런 거 터치 안 했으니까 넘어갔지만 예. 지금 이런 것도 말입니다. 국민들 편에서 생각하면은 국민이 뽑아줄 때 말입니다. 네. 필요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 뽑아서 일자리 주고 하라겠지. 내 친척 매개 살리라겠냐. 예.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건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런 뭔가 이 서영교 의원의 논란에 대해서 화면에도 나오고 있지만 저러한 사실들을 공천 과정에서 당에서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서영교 의원 공천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총재님? 그러니까 그건 당에서 잘못한 거죠. 그리고 그만큼 당에 책임을 져야죠. 예.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클린턴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클린턴 장관이 말이죠. 예. 이혼 안 하는 것은 자기 정치적 욕심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예. 그러니까 다 자기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건데 당에서도요 이런 거 보면은 응당 알고 있어도 나서기를 꺼려해요. 예, 꺼려 하는데 적어도 이런 걸 계기로 해가지고 앞으로는 옹호한 사람도 없을 것이고 네. 이것이 통할 일도 없을 것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서영교 의원이 당내에 뭔가 조치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그래서 얼렁뚱땅 넘어가서는 안 예, 됩니다. 자고한 20대 국회 이전의 예. 관행이나 사고방식 가진 사람들은 예. 20대 국회부터는 살아남지 못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재인 전 대표가 등장해 있는데요. 히말라야에 가 있는 분인데 웬일이실까요? 자, 문재인 전 대표, 우리 군을 비하했다. 매우 유감이다. 이거는 지금 새누리당에서 문재인 전 대표를 공격하면서 한 얘기예요. 문재인 전 대표, 우리 국군을 비하합니까? 매우 유감이에요.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오늘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함께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팔에서 산행을 하는 과정에서 전시작전권을 언급하면서 우리 국군을 미군에 의존해야만 하는 약한 군대라고 비하했습니다. 6.25 전쟁 66주년을 기리는 날에 우리 군에 대해서 격려와 위로를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군을 비하하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언사를 남겼습니다. 네, 정진석 원내대표 얘기인데요. 잠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문재인 전 대표가 그러니까 6월 25일 6.25를 하루 앞두고 24일 날 히말라야에서 SNS에 글을 남겼는데요. 전작권을 미군에 남겨놓고 미군에 의존해야만 하는 약한 군대, 박근혜 정부의 국방 정책을 비판한 건데요. 총재님, 문 전 대표 이 발언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문재인 전 대표는 과거에 노무현 정권 때 비서실장이었고 또 그리고 노무현 정권 때 전작권 환수 문제가 한미 간에 합의되어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명박 정권에서 이제 연기시킨 거예요. 네. 예. 그런데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미군하고 같이 미군 주둔하고 나가는 미군을 박정희 대통령도 붙잡았잖아요. 네. 예, 처음엔 나가라 했다가 나중에 미국 싱글러브 소장이 반대해가지고 주둔하게 됐는데 네. 어쨌든 이건 우리의 숙명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옛날에 중국 대륙에 4대의 예를 갖추면서 살아남았잖아요. 네. 우리 생존의 법칙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미국 군대를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건 사실이에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생존을 위해서 미국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렇죠. 그리고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과거에 미국 대사관에 근무한 미국 사람들하고도 이런 얘기 내가 농담조로 했는데 우리가 미군 주둔은 용인하고 미군이 더 우수한 이 장비 가지고 북한으로부터 우리 이 나라를 보호하는데 협력해주고 있다 이거예요. 네. 그럼 우리는 말이요 미국을 부리니까 우리가 용병으로 미국을 부리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예, 우리가 주인이다 이거예요. 예. 내가 그런 농담도 하고 그랬는데 이것은 우리가 생존하는 길을 찾다가 미국이 필요해서 의뢰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힘이 있는데도 이렇게 한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예. 미국 나가버리면 우리가 진짜 힘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건데 이거 얘기한 것은 지금 이
히말라야 그 어디 가가지고 예, 문재인 전 대표요? 예. 뭐 영어로 트레킹 하러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자기 수양을 위해서 간 거예요. 그럼 수양하고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국내 정치가 자기 없는 사이에 말이요. 뭐 대권들 걸어나오고 그러니까 말이요. 예. 아니 나를 제외해놓고 지구들이 말이요. 그런 말이 나도 한번 끼겠어 하고 한번 아. 던져놓은 거예요. 네. 또 6.25가 있고 해서 말이요. 예. 볼 때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존재 부강용이요. 그리고 이런 것은요. 적어도 정치 지도자 같으면 예. 적당한 시기에 그렇지. 필요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동의를 얻고 말이죠. 국제적인 여건도 감안해서 네. 우리 생존의 법칙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문재인 전 대표가 자꾸 뭔가 현안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오히려 논란을 좀 부추기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건 때 네. 지상의 세월호라고 얘기했다가 또 논란을 부추겼고요. 네. 지금 이 발언도 마찬가지고 뭔가 발언 하나하나에 대권 주자로서 좀 더 신중한 발언이 필요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봤고요. 네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죠. 남경필 경기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 등장해 있는데요. 임기 절반 남았는데 마음은 콩밭. 자, 이 시도지사들이 최근에 이제 대선이 한 1년 반 정도 다가오면서 이 도정을 열심히 챙겨야 할 텐데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개헌을 통해서라도 문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미 상당 부처가 옮겨갔습니다. 근본적으로 헌법을 고쳐서라도 아예 청와대와 국회를 다 옮기는 것이 필요하고요. 현행 헌법은 다 큰 어른이 어릴 적에 아동복을 입고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시대 정신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자, 총재님 지금 시도지사들 지금 여권에서는 남경필 원희룡 지사, 야권에서는 박원순 안희정 지사가 대표적인데 임기가 지금 절반 이상 남았는데 다들 대권 행보한다고 저렇게 지금 나서고 있는데 글쎄요, 그 시선이 곱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대권 행보는요. 보통 정권 말에 나옵니다. 네. 근데 박근혜 정부는 출범 때부터 대권 행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새삼스러울 것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 네. 예, 그리고요. 예.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저는요. 시도지사가 선거운동에는 관여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런 정치적 발언하고 당회에 참석하고 그러잖아요. 네. 이건 상호 모순이에요. 네. 아, 그러네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발언을 못하게 법을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미국식으로 말입니다. 자유롭게 하든지 대통령도 그렇게 하든지 네. 실질적으로 청와대가 이 권력의 핵인데 네. 대통령은 선거에 간섭을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지난번 여당 공천 때 보면 말입니다. 청와대 힘 가지고 공천했잖아요. 네. 이건 자기 모순이에요. 네. 그러니까 법을 이제 앞으로 수정해야 될 겁니다. 네. 그리고 개헌에 대해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서울시장이면은 서울시민, 네. 경기도지사 같으면 경기도민이 네. 얼마나 이걸 허용해 주느냐 그게 문제예요. 아. 고정에 자기 발언을 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하는 거 이건 당연지사예요. 네. 근데 이제 이 중앙정부 일이라든지 정치 문제에 대해서 발언하고 이런 것은 네. 결국 이 도정도 소홀히 하고 정치도 제대로 못할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네. 본인을 위해서나 또는 국가 장래를 위해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를 확실히 네. 규정 짓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고로 지금 시도지사들이 대선에 뛰어들어갔고요. 단 한 차례도 저희가 역사를 한번 돌이켜보니까 단 한 차례도 대선에 성공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니요. 이명박 대통령 현역이 아니었지. 그렇죠. 예. 예. 현역이 이렇게 한 것은 자기 임무를 말입니다. 예. 저버린 면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 지금 새누리당이 깃발이 등장해 있는데요. 분리 선출 없던 일로 하자는 친박. 그러니까 총재님 얼마 전에 새누리당이 지금 대표랑 최고위원을 분리해서 선출하자라고 지금 집단 지도 체제를 폐지하고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 예. 당대표 권한을 좀 높여주자 예. 이렇게 했는데요. 친박들이 지금 싹 달라졌어요. 예. 지금 분리 선출하는 거 그거 하지 맙시다. 아니 제가 볼 때요. 예. 좀 미안한 얘기지만 이 친박들 해도 너무해요. 해도 너무 친노가 말입니다. 야당에서 자기 이롭지 않으면 안 한다고 늘 비난해 왔잖아요. 예. 지금 친박이 따라가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국민의 지지 받습니까? 예. 나한테 불리하냐 이로냐 이걸 따지는 것도 정치에 있습니다. 예. 그러나 한 번 정했으면은 네. 그대로 가야죠. 불리해도 약속을 지켜야죠. 네. 그래야 정권에 대한 국민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예, 예. 그래야 국민에 대한 약속도 지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로울 때 하자게 해놓고 불리할 것 같으니까 하지 말자. 예. 이건 몇 번입니까? 비대위 구성할 때 그러니까요. 반대자 축출했죠. 또 사무총장 축출했죠. 또 선출을 해놓고 합의해놓고 또 반대하죠. 네. 이것이 말입니다. 이
초등학교 학생들 홈룸도 이렇게는 안 해요. 아. 한번 결정하면 지켜요. 알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자취도 초등학교 학생들 자취도 이런 식으로는 안 해요. 알겠습니다. 자, 해도 너무한다 친박들 하나가 총재 돌직구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총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